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폭삭 주저앉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휘어진 철골과 뒤엉킨 구조물을 헤집고 수색을 벌이던 대원들이 오늘 오전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구조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를 진행 중인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매몰 위치가 확인돼 밤새 구조 작업을 벌였던 40대 작업자도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에 매몰된 다른 1명 역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고 사망 추정 인원은 2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아직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매몰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구조물 잔해와 자재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대원들이 직접 투입돼서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헤쳤어. 이렇게 구조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도착한 대형 크레인 등의 사용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철골 등을 섣불리 움직이다 매몰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추가 붕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붕괴 사고 충격으로 이미 발파 철거 준비 작업이 끝난 다른 타워까지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주변 건물 안정화 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구조용과 내시경 카메라 등 가용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매몰자를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낮 12시 35분쯤 북한 평북대사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식과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번째 발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나란히 각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 동시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해병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동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